신살, 12신살 보겠습니다. 12신살은 이렇게 보통 12신살을 어떤 분들은 봐야 된다, 어떤 분들은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12신살이나 12운성이나 비슷한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삼합, 그러니까 어차피 지지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고 그 작용력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신살에는 뭐 지살, 연살, 그 다음에 연살을 도화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에 보면 연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연살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도화살 이렇게 읽으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월살, 그 다음에 망신, 장성, 반한, 역마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그죠? 역마살, 그 역마살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육회, 화개살 많이 들어본 거죠, 화개. 그 다음에 겁살, 제살, 천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 봐야 된다, 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실제로 제 생각은 이게 학문이잖아요. 학문이면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차원에서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실제 뭐 내용은 읽어보세요. 지살, 연살, 월살, 망신, 장성 이거 다 읽어보세요. 실제 여기서 어떤 특정한 작용력이 있는 것, 제 관점에서는 도화살 작용력이 있습니다. 도화살이 있으면 이게 눈에 띈다고 하죠. 말 그대로 도화라는 걸 보면 이 내용대로 남의 눈에 띄면, 그러니까 남의 눈에 띈다는 말은 뭐냐면 띄는 일을 하면 잘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옛날에는 나쁘게 봤는데 현대사회는 이렇게 많이 노출되고 이런 게 나한테 좋다, 희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인자다, 보통 좋게 작용한다. 그런데 안 쓰면 어떻다? 나쁘게 작용한다. 안 쓰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살 도화살의 작용력은 아주 강하다. 그 다음에 망신의 작용력도 아주 강합니다. 망신은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망신당하는 거예요. 망신당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는 몸 신자입니다. 내 몸,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몸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얼굴을 보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망신도 현대사회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인기인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도화살도 인기인자, 망신도 인기인자고요. 그 다음에 역마는 말 그대로 돌아다니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마가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돌아다니세요. 역마살이 있으면 돌아다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이제 뭐 역마가 좋다 나쁘다는 이 역마의 설명을 읽어보십시오. 이 현대사회는 많이 돌아다니면 이게 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돈도 벌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개 같은 경우는 이게 화개에 무슨 탈 이름 같잖아요. 화개는 뭐냐면 내 표정을 포커 페이스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속으로 슬픈데 웃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으로 웃고 있으면서 울 수 있는, 표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자예요. 이 화개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작용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천살 같은 경우는 주로 종교 쪽이나 아니면은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공부, 사조명리학도 밑도 끝도 없는 공부를 하는데 정신적이나 이런 공부 아니면 종교 쪽으로 빠지기 좋은 그런 인자가 천살이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실제 그런 작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아주 작용력이 있고요. 제살 같은 경우 있으면 아주 빠르십니다. 경쟁에 강하고 빠르고, 뭐 요 정도만 아시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작용력은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도화살, 그 다음에 망신살, 역마살, 그 다음에 화개살, 그 다음에 제살, 천살 정도의 작용력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거의 작용력이 없더라 이렇게 저 나름대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통계도 한번 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고요. 이게 12신살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신살은 이게 얘가 년이죠, 그죠? 년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연을 중심으로. 연에 특정한 글자가 있을 때 위치를 보는 건데, 이거 역시도 삼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명리학은 전부 다 삼합이라고 했죠, 그죠? 삼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표에대로 하면은, 만약에 이 년이 4, 6,
축이다. 이렇게 보면 삼합에서 이제 사유축이 되면 지금 지살, 도화살, 월살, 망신, 장성, 반한, 역마, 육해, 화계, 급살, 제살, 천살인데 그냥 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 유, 아이. 그러니까 자축이묘, 진소미, 사, 오, 미, 그죠? 신유, 술, 해, 자축, 인, 묘, 진. 이렇게 되면 이제 사유축 삼합이 이 연에 있을 때, 연에 사가 있어도 되고, 유가 있어도 되고, 축이 있어도 되는 거죠. 이거 세 개 중에 하나가 여기 있으면, 여기 네 칸 모두에 사가 있으면 지살, 그죠? 오가 있으면 도화, 미가 있으면 월살, 신이 있으면 망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다? 얘가 기준이다. 그죠? 이걸 외우시는 분도 있고, 안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외울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요즘 앱에 다 나오거든요, 앱에 이게 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쫙 가는 거죠. 이 순서를 외울 필요가,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돼요. 외우고 싶으면 외우고, 일단 하는 방법은 뭐다? 만약에 그럼 우리가 인호술을 안다. 인호술을 안다 하면은, 인호술에, 여기 인호술이 있으면은, 지살은 뭐겠습니까? 인이겠죠. 다른 건 몰라도. 인은 무조건 인이겠죠. 지살은. 그리고, 인, 묘, 진, 사, 오, 미, 쫙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12신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세 개의 보통, 이걸, 삼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로 띠라고 해요, 띠. 이게 12신살 자체가 띠로 보는 거기 때문에, 띠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유축이면, 뱀띠, 닭띠, 그 다음에 축이 소죠. 뱀닭소, 그렇게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인호술 하면은 호랑이, 말, 개. 이게 하나의 띠라고, 요렇게 띠들이 뭉쳐서 하나의 삼합을 이루고, 그 삼합이, 연에 있을 때, 있는 걸 보고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오가 있다, 여기. 연에 오가 있으면 뭘 읽어야 되겠습니까? 요걸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가 있으면은 이게 오죠. 그러면 연은 뭐다? 장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장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자, 여기 있는 글자를 보고 위에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12신사를 구분하는 게 그렇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 12신사 인자가 어떤 건 있으면 좋고 어떤 건 없으면 좋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관찰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자, 다시 말씀드리면 도화, 망신, 역마, 화계, 천살, 제살 정도만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머지는 큰 차이 없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설명을 달아놨어요. 지살이 어떻고, 연살, 도화살이 어떻고,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상식선에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식선에서. 읽어보시고, 실제로는 이 12신살이 왜 중요하냐면, 12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 12신살 자체에서 방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나오고요. 방향, 색깔. 그 다음에 숫자도 나오고요. 숫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글 초성도 나와요, 초성. 한글 초성도 나오고요. 또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보통 누가 물어가지고 무슨 색깔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색깔이 좋은지. 그죠?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사주명리학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물론 목은 동쪽이고, 목은 동쪽이고, 화는 남쪽이고, 그 다음에 금은 서쪽이고, 그 다음에 수는 북쪽이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그거를 정확하게 말해주기가 뭐하죠? 그걸만 보고는, 그럴 때 뭘 본다? 12신사를 본다는 겁니다. 이 12신사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 12신살 앞에 설명은 그냥 어느 책에든 다 나와 있는 거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인터넷만 검색해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도 안 중요한데 상식선에서 아시면 좋다 이거죠. 아시면 할 말이 늘어나니까 178페이지 학원 178페이지 보면 12신살 방위표 있습니다. 방위표. 요 방위표를 보면 자축인묘 진성미 신주술의 방향이 방금 말씀드린 방향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축이면은 북동쪽, 그죠? 자가 북쪽이고 묘가 동쪽인데 축이면 북동쪽, 그 다음에 인이면 동북쪽, 그러니까 더 가까운 방향을 앞에 두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개 자체가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방향이. 그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0페이지 보면 이게 빈칸을 둔 거는 뭐 메모하시고 좋은데 표를 이렇게 180페이지, 181페이지가 표가 같이 사유축, 인호술, 그 다음에 해묘미, 신자진 이렇게 표 보기 좋아라고 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제 다른 거죠. 이거 보면은 12신살 바이브를 180페이지 보시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느 쪽으로 이사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쪽으로 이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띠입니까? 이런 묻죠. 무슨 띠입니까? 아, 나는 개띠요. 이러면 개띠는 뭡니까? 인호술. 개띠. 인호술이죠. 인호술 보면 12신살 바이블의 인호술을 보세요. 인호술을 보시고 이사 방향. 좋은 쪽은 뭐다? 남서쪽. 남서쪽은 반안입니다. 반안. 미예요, 미. 그죠? 반안이 미. 맞는지 보면 되죠. 그러면은 반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미잖아요. 그죠? 남서쪽이에요, 미가. 그러면 남서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남서쪽으로만 가야 됩니까? 12신살만 보는 분들은 무조건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무조건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무조건 남쪽으로. 또 어떨 때는 남서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고 나쁜 쪽이 나와 있죠. 나쁜 쪽이. 이제 북동쪽이 나쁘다고 나와 있는데, 북동쪽이 뭐냐면 천살 축이죠. 한번 봅시다. 개띠가 천살 축인지, 오미, 신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하면은, 나쁜 쪽, 천살, 축. 맞죠? 축. 그래서 천살 축. 그러면은, 도저히 남서쪽은 갈 데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북동쪽만 피하세요. 이렇게. 북동쪽만 피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방향 가지고 돈 받잖아요.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벽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거예요. 벽의 방향을. 그러면 무슨 띠입니까? 동물이어야죠. 제가, 토끼띠입니다. 이러면, 토끼띠! 그러면 해묘미 찾으면 되죠. 해묘미에, 벽의 방향, 두침 방향 나와있죠. 두침 방향. 굿이 좋은 거고, 배드가 나쁜 겁니다. GOD, 굿, 배드 다 아시죠?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봐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굿! 그러면 두침 방향은 어디가 좋다? 반안, 동남쪽이 좋다. 그죠? 동남쪽. 진이죠, 진. 동남쪽 진입니다. 그죠? 해묘미 하나 들어볼까요? 해묘미. 그러면 해로 출발하죠. 해. 그죠? 해, 자, 추, 묘, 진, 사, 오, 미, 신, 요, 술. 봤을 때, 두침 방향, 진이 반환입니까? 맞죠? 반환. 그죠? 읽어주면 되죠, 그러면. 두침 방향, 벽의 방향, 침대머리 방향. 그죠? 다 같은 말이죠? 동남쪽이 좋습니다. 예. 토끼띠는 동남쪽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줘. 양띠도 동남쪽이 좋습니다. 나는 쥐띠는 북동쪽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집은 절대 북동쪽으로 못 하는데요. 침대 방향이. 그렇게 절대 못 합니다. 그러면 피하세요. 또 피하세요 시리즈 나오죠. 피하세요가, 이게 쥐띠 같은 경우는 남서쪽 피하시고 북쪽 피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살 피하고 장성 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끼띠는 마찬가지로 천살 피하고 장성 피하는데 서북 피하고 동쪽 피하세요. 이렇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누가 물었어요. 와가지고, 이번엔 뭐 띠였어요? 닭띠가 왔습니다.
닭띠가 와가지고 저한테 좋은 색깔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좋은 색깔이 뭐냐고 물으면 제 살과 반환의 중기, 이게 그 반환이라는 게 반환의 중기라는 게 그 뭡니까 이게 반환이면은 사유축의 반환이 됩니다. 사유축의 반환은 술인데 술의 중기가 정이죠. 정. 그죠? 그래서 반환의 중기는 정이고 걔는 붉은색 좋은 것이고 청색, 녹색, 제살 색깔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색깔은 흰색이나 파스텔 톤, 장성살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닭띠가 와서 저한테 좋은 색 뭐예요? 하면 좋은 색은 청색, 녹색, 붉은색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고, 나쁜 색깔은 그럼 뭐예요? 아닙니까? 흰색하고 파스텔 톤은 피하세요. 그러니까 12신살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게 맞냐? 12신살로는 이게 맞습니다. 12신살로는.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보세요. 문방향, 배수구 방향, 이사방향, 두침방향, 행운색, 불행색, 행운수도 있죠. 불행수, 그죠? 행운수, 불행수. 그 다음에, 맞선, 남자띠 좋은 거. 맞선, 여자띠로 좋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사업장, 책상 방향. 사업장의 책상, 그러니까 내 사무실이라는데 책상 방향. 그 다음에 간판 방향. 그 다음에 금고 방향. 그 다음에 음식 방향. 그 다음에 퇴근 방향. 출퇴근 방향. 그 다음에 일진. 오늘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 일진. 그죠? 요 일진 같은 경우는 그걸로 볼 수도 있겠죠. 신살도 신살인데, 오늘 며칠에도 이게 일주가 나와 있죠. 그죠? 그 일주를 보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는 거죠. 또 뒷페이지 보면, 182페이지 보면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공부방, 문방향, 책상방, 공부하는 책상 방향, 좋은 학교 방향, 그 다음에 출산하는 아들 놀 때, 딸 놀 때 방향. 이게 굿배드는 아닙니다. 출산은 굿배드가 아니고, 아들 그러니까 반환이 좋고, 딸은 천살이 좋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색. 그러니까 보호색 같은 경우는 주로 자동차나 대문 색깔이나, 이게 보통 보호해주는 그런데 색깔 말하는 거고요. 스키 같은 거 탈 때 무슨 색깔을 입으면 더 좋은가, 이런 것도 보호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고, 이제 병원 문방향. 그러니까, 어느 쪽에 문이 나 있는 병원이 좋은가, 병원 문방향, 또 병원 방향도 있습니다. 병원 자체의 방향도 있고, 그 자체에 놓인 문이 어느 쪽 문이 좋은지, 그쪽 문으로만 다니든지, 그쪽에 전문이 나 있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 고액, 소액 다 달라요. 고액, 소액, 투자. 그죠?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관할 법원 기준에서 투자 방향, 그 다음에 정권사 문. 이거 나쁜 것만 나 있죠. 정권사 문. 나쁜 정권사 문. 그 다음에 주종목, 부종목. 투자하면 좋은데. 그죠? 이런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회사명. 그죠? 회사명, 좋은 거. 그 다음, 이런 거고. 제사. 예. 누가 제사 지내면 더 좋은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묘소 방향.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보고 그냥 줄줄 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신점집이나 무당집에 가면 이런 걸 물으면 이 표 보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앞에 12운성 그래프하고 이것만 알아도 그냥 웬만한 게 돗자리 펴놓고 물어보는 건 싹 다 답해줄 거예요. 그럼 이게 맞습니까?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12운성상 맞고 12신살상 맞는 거예요. 그대로 말해준 거니까. 물론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이사 방향과, 그죠? 이사 방향 이것도 있는데 요거는 따로 있지만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그죠? 너무 간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 날 잡는 거 보면은 이게 그 다음에 이사 날 잡는 게 184페이지에 이사를 피하라는 대장군과 삼살방 이래가지고, 보통 이사할 때 대장군, 삼살방 이런 말을 막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12신살 자체에서도 이사 방향을 보기도 하지만, 그죠? 이사 방향 보기도 하지만, 시중에서는 해마다 피해야 할 이사 방향과 이사 방향으로 대장군, 삼살방, 그 다음에 상문 조객 방향을 알려주고 돈을 받는다. 물어보면 이거 보고.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액땜을 위한 부적을 쓰거나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 차원에서 알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사 방향을 지금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거만 알면 돗자리 피울 수 있다니까요. 이런 걸 알려주는 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있을 수, 12운성도 뭐 있을 수 있고, 12신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대로 하시면 돼요. 보면, 대장군이랑 간단하게 말하면, 연운 계절의 직전 계절, 지지를 중심으로 하며, 앞에서 설명드린 방합의 직전 방향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다. 대장군 방향으로 이사를 하지 말라고 한 건 이미 지나간 뒤로 가는 건 안 좋다는 의미가 아닐까. 가령, 이런 거죠. 4, 5, 2. 방합이죠. 방합. 그죠? 4, 5, 2. 여름에 이사를 하려는데, 이사를 하고 나면 곧 가을운인데, 봄운의 방향인 동쪽으로 이사하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 그죠? 4, 5, 2는 여름이잖아요, 여름. 그러니까, 4, 5, 2년에 이사를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을로 가는데, 이게 여기는 봄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이니까. 봄으로 이사하는 건 안 좋으니까, 봄은 뭐겠습니까? 봄은, 인묘진이죠. 그럼 이쪽이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2운성으로도 이게 인묘지라 해가지고 묘지가 되기 때문에 안 좋다. 그렇게 대장군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봄 동쪽을 의미하는 지지인 인묘진 방합의 직전 방향인 북쪽이 대장군이다. 이런 식으로. 이 대장군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쉽죠? 그리고 해묘미 방합 읽어보시면 대장군을 어떻게 하시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사실은 어째 보면은 앞에는 거의 다 삼화로 봤는데 이건 방합으로 보는 거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하실 때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삼살방은 뭐냐면 이제 삼살방 이거는 대장군이고 이제 삼살방 이름도 이상하다 그죠? 삼살방을 보면 삼살방이란 삼합 이게 얘는 방합이고 이제 삼합이에요. 삼합년에 삼합의 왕지와 충하는 방향을 뜻한다. 그래서 삼살방 역시도 현재의 환경의 반대편 환경을 피하라는 의미다. 그래서 해묘미 삼합의 왕지인 묘와 충하는 유의 방향인 서쪽이 삼살방이 된다. 그러니까 올해가 해묘미 해면 실제로 올해는 신자진해죠. 그럼 신자진해는 어느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자가 왕지죠. 그러면 좌오충이니까 오의 방향이 남쪽이 삼살방이다. 그러면 오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장군은 지난 계절로 가지 말라는 말이고 삼살방은 충하는 데로 가지 말라는 거죠. 지난 데 가지 말고 충하는 데 가지 말고 이렇게 됩니다. 대장군 삼살방. 이거 돈 받아요. 그렇죠? 대장군 삼살방. 간단하죠. 그 다음에 상문조객은 말 그대로 상문조객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디 문상 가는 거죠. 문상 가는 거. 그 상가집 가는 거죠. 그 방향. 그래서 상문살 조객살이라는 게 뒤에 나옵니다. 신살에. 그런데 상문살 방향, 조객살 방향을 피해라는 것도 많다. 그래서 상문조객은 신설에 설명대로 상가집 가는 상. 그렇죠? 해당 년의 연지와 상문살 또는 조객살인 지지의 방향을 피하란 말이다. 그래서 올해가 경자년이죠. 경자년이라면 상문 방향은 그죠? 술 방향인 서북쪽, 조객 방향은 인 방향인 동북쪽으로 이사를 피하는 말이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자에는 술인, 그죠? 술인이 무슨 쪽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술인이 무슨 쪽인지는 제가 아까 알려드렸는데 까먹었으면 178페이지 보면 방향이 나와 있죠. 12신살 방위표. 제가 표를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기 써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178페이지에 12신살 방위표를 보시고 대장군인지, 그 다음에 삼살방인지, 그 다음에 상문 조객 방향인지 보고 그거 비해서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신살 바이블에는 제가 뭐까지 넣어놨습니까? 방향까지 싹 다 넣어놨죠. 요거 보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된다. 그렇죠? 이래 되면 여러분은 지금 뭘 하실 수 있다? 방향을 잡을 수 있고요. 이사 방향 이런 거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장군 삼살방으로 이게 방향도 되고요. 이날을 피해라 이런 식으로 대장군 삼살방으로
피해라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그 며칠 하잖아요. 며칠 그죠? 날도 이걸로 잡아요. 며칠을 피하게 그죠? 며칠을 피하게 그렇게 날도 이걸로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사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은 그 하지 말라는 날이 정해져 있죠. 이게 대장군 삼살방이 이삿짐 센터나 부동산 같은 데 가면 대장군 삼살방 해가지고 그 날짜를 좀 더 꼽혀 쳐놨어요. 그날 이사하면 안 된다고 엑스포 쳐놨습니다. 이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돈을 준 겁니다. 상문 조객관행도 정해지겠죠. 그죠? 연에 따라서 무조건 술일이나 인일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뭘 할 수 있다?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대부분의 걸 답하실 수 있어요. 이걸 통해 그렇죠? 답 못할 거 이제는 없죠. 물어보는 게 이런 것밖에 안 물어보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거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끝난다고 금방 끝날 것처럼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 할 게 없는 거죠. 이제부터 뭐 하면 된다? 여러분은 숙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숙달만. 그렇습니다. 이거도 연습해 보십시오. 재밌죠? 이거 외에도 이사 잡는 게 또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이게 오면 구성학으로 하는 방법인데, 그걸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 거, 12신살로 이런 날 잡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면 가족들 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띠. 그러면, 야, 니는, 벽의 방향은 어디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문 방향은 어디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이 니한테 좋고, 이런 거 다 말해주세요. 무슨 숫자가 좋고, 이렇게 많이 자꾸 하다 보면 어떻다? 익숙해집니다.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댓글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댓글 답변. 43강 보시고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차이가 조금 나시는데, 댓글 질문하고 답하는 게 도움이 되신다는 내용인데, 초보자한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인데, 공부 진도가 느려서 강의 끝나도 나중에 Q&A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데 이건 모릅니다. 저도 제가 해주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리고, 제가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제가 나름 되게 바쁜 사람이고, 제가 놀면 저희 직원들이 다 슬퍼합니다. 자기들 월급이 안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요즘처럼 지금 코로나에 제가 지금 출장을 못 가고 해외 출장도 못 가고 있으니까 이 강의를 올리는데, 그렇고 또 아마 강의가 끝나고 끝날 때까지 올라오는 댓글 답변해드리고, 그 내용이면 실제로 제가 답해드린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레벨이 높거나 한 그런 내용은 이제 점점 질문이 나아지고 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 또 물론 의문은 생기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보고 정말 이게 답변이 필요한 그런 질문이라면 그런 거는 찾아서 답을 해드리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신데, 드릴 질문, 십신의 정편이 정제편제, 정관편관, 정인편, 일반적으로 정편이 같이 있는 경우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유가 정제편제, 그러니까 정제, 편제, 정인, 편인, 그다음에 정관, 현관, 이게 같이 있으면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가 좋지 않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안 좋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되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십신만 가지고 사주를 보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목에서 인하고 묘가 정제편제, 정인편인, 정관편 될 수 있는데, 얘의 방향은 뭐냐면, 얘의 방향은 화의 방향이고 얘의 방향은 목의 방향이잖아요. 방향성이 달라요. 방향성이 달라서 같이 있으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다른 형태로 가더라. 그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제가 경험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경험적으로 말하면 양쪽을 다 가진 거니까 유능한 인자, 이게 유능인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죠. 화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편되는 게 4하고 5인데, 그죠?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얘는 금으로 가고, 얘는 화로 가잖아요. 방향이 다른 거죠. 토도 뭐 마찬가지긴 하죠. 토도 마찬가지인 거고, 금, 수, 다, 어떻다? 방향이 다르다. 방향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죠. 방향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 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이제, 진술, 충미니까, 그죠?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게 가는 방향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서, 이게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어서 나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래서 정관 편관이 같이 있을 때의 같은 작용력이 내가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똑같은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을 때 그 정관을 쓰려 할 때 편관이 안 도와주고 편관을 쓰려 할 때 정관이 안 도와주는 문제는 실제로 운에서 우나 이런 글자들이 이런 거죠. 내가 인묘를 둘 다 쓸 수 있는데 그 운에서 오가 오면 얘는 화로 가버리고 얘는 오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목장인 계속 하고 있으면 이런 형태로 읽어주는 거지. 이게 나쁘더라 이렇게 그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두 개가 있을 때는 정관편관이 사실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심지만 가지고 못 읽는 거잖아요. 사실 못 읽는 건데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민일주하고 많이 맞으시면 잘 사시겠다 그죠? 오행순행, 예, 술사예요. 제가 무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술사는 말만 하기 때문에 무식해서 제가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갑비합의 작용력이 토라서 별일이 없다면 이 경우 합하, 합거 보통 합하, 합거라는 게 그러니까 합에서 화가 되고 합화 거가 되고 차이가 합은 하는데 작용력을 해서 합화한 인자가 오행인자가 생기면 합하라고 생기지 않으면 거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생각 안 하셔도 사정할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주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런 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 저런 거 가지고 싸운다기보다 그러니까 저런 걸 신경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 얘의 환경을 신경 쓰시면 돼요. 환경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합화에서 화가 생겼다. 화가 생겼는데 대운의 환경이 금이나 수의 환경이라면 생겨도 작용력이 어떻다? 약하더라. 그렇게 읽는 거죠. 합거가 아니고 약하더라. 거의 없더라 이렇게 읽는 거죠. 금이 생겼는데 합해서 금이 됐는데 금수의 환경이라면 금의 작용력이 강하더라. 이게 합화됐다는 게 아니고 합해서 생기는 건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표가 안 나는 걸 그라고 따로 읽어줄 것이냐 그렇게 읽지 말고 합은 했지만 운의 흐름에서 화에서 합을 했기 때문에 작용력이 약하다고 읽을 것인가 어느 게 더 편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하고 어느 게 그때 다 통하겠습니까? 맨날 보고 이거는 분명히 합을 했는데 이거는 합화되고 이건 합거되고 이거까지 맨날 싸우지 말고 합해서 그 인자가 생긴 건 맞는데 대운의 환경에 따라서 어떻더라 아니면 현실적인 환경에 따라서 어떻더라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사주를 논란거리로 만들려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제자가 그러니까 저런 게 생겨난 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합거가 왜 생겨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합화의 작용력이 없으니까 합거라는 게 생기긴 생겼겠죠. 그런데 언제 합거가 생길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요. 사실은 그걸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신약 신방도 마찬가지고 용신도 마찬가지고 어째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항상
그 밑에 달아놓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게 운을 봐라는 운을. 근데 운을 보는 것보다 음양을 보는 거고 오행을 보는 거라는 거죠. 음양을 보고 오행을 보는. 그러니까 합파했는지 합거했는지 그거 따지지 말고 일단 무조건 합파 뭐 생겼다 오행 생겼다. 그런데 걔가 작용할까 안 할까를 뭘 본다? 운의 환경을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현실적인 환경을 보면 되죠. 한여름이에요. 지금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인데 화로 합화가 있어요. 한여름인데 화로 합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날이 화가 막 정말 이게 합을 합화하고 해서 저 날은 정말 뜨겁겠구나 덥겠구나 그렇게 해석했다가 그날 비가 막 내리면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합화 아니죠. 합화해서 화된 거 아니죠. 그건 그냥 수구나 그날 좀 시원한 날이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어떻더라? 사주에서 아무리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도 사람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에요.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번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당신 운이 묘도 들고 진도 들고 막 돌아다니는 운이다. 목기가 막 봄에 목기가 해가지고 막 용출할 그럴 운이다 이랬는데 이번에 용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거잖아요. 왜다? 경자의 자가 드니까 환경이 그게 안 되더라 이거죠. 코로나 아니었어도 어떻다? 작용력이 약했을 것이다. 합화해서 목이 됐어도 작용력이 약했을 것이다.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런데 운에서 읽고 다 읽었는데 앞에서 목을 쓰게 나왔는데 현실에서 못 썼다면 신문 들춰보고 왜 못 썼는지를 신문 보고 찾아야 정상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주만 보고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사주라는 건요 평균적인 거예요. 지구 전체에서 다 맞다니까요. 그런데 지구 전체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사주가 그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은 같은 운을 가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가다가 거기서는 비 내리고 여기서 햇볕 쨍쨍하고 하면 어떤 사람은 화파해라도 어떤 사람은 화파를 쓰고 어떤 사람은 못 쓰고 그렇게 보는 게 상식선이에요. 상식적이라는 거죠. 상식적. 그래서 너무 이걸 가지고 합파하고 합구하고 이게 그렇게 사실은. 그리고 이게 지금 청간을 말씀하셨는데 청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멘탈이죠, 그죠? 멘탈이니까 대부분 합파 작용력이 있죠. 현실적 작용이 없을지 몰라도 있는데 그 멘탈을 누가 건드리더라? 현실이 건드리더라. 그렇게 읽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런 걸 질문하시는 게 왜 그러니까 글자 하나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숨 거는 거 하나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현실을 들이대가지고 이런 운에서 이런 사람이 이런 운에서 이런 작용력은 뭐라고 할 텐데 그거는 예외고 적어도 끝까지 주장하지를 못해요. 현실에 들이대버리면 이게 역학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인정해야죠. 항상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이제 더 정확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예측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그게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같이 말해주는 게 예측이죠.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한쪽을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될 확률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되잖아요. 항상 안 되는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역학을 하는 자세고 명리학을 그렇고요. 지금 더 이상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같은 분이 계속 질문하셨는데 사실 개 일주에 업무가 있을 때 이게 아니네. 이거네. 개 일주가 업무가 있으면 목은 그걸 하니까 얘는 관일 것이고 그리고 무게합화죠. 얘는 제일 것이고 이게 무게합화를 제로 설명하는 게 왜 고민이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질문 생각을 더 해보십시오. 그 말밖에 못 드리겠네. 얘가 상관성이죠, 그죠? 상관성이고 행동하는 거죠. 행동성이죠. 관이 붙었죠. 그럼 아주 행동이 강해집니다. 그죠? 쟤 만든다고 보면 되죠. 무게합화 쟤. 일단은 질문은 아니었네요. 보니까. 그렇고 12운성으로 사주. 그러니까 이 12운성으로 사주를 볼 때 특히 만약에 지금 질문이 있는 게 경자년이 들어왔다. 경자년이 들어오면 일단 청간지지가 들어온 거잖아요. 청간지지가 들어오면 청간 자체가
층간 자체는 지금 이게 층간에 이 뭡니까 전기를 지지신으로 해서 신을 읽어준다는 얘기예요. 전기를 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지지지지의 변화를 읽어준다는 겁니다. 경으로 그대로 보고 해도 상관없고 제 표에 의하면 그대로 보고 해도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읽어준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그 그래프에 신으로 지지로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사묘가 제일 안 좋은 흐름으로, 이거는 12운석 내용을 책을 읽어보십시오. 책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죠?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12운성은 살아서 죽을 때까지만 재의 흐름이고 그 밑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12운성으로 볼 때 사묘절태 자체는 좋게 보지 않는다. 단 태는 방향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면 재의 움직임이나 이런 움직임 자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는 건데, 내용 자체는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흐름 좋은 순서 제가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번호해서 설명드렸을걸요. 근데 당연히 태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죠? 순서대로, 그러니까 왕이 제일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포태양 다 안 좋습니다. 못 가려요, 포태양은. 이거 순서를 말씀드리지만 다 안 좋습니다. 예. 그렇고, 12운성 임일간 여자를 보면, 왼쪽 자녀는 바닥인데, 오른쪽 자녀는, 이게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그린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자는 같은 거예요. 예, 자자는 그래프를 그리고 밑에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엑셀로 그래프를 그린 건데, 엑셀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고, 밑에 자자를 적어 놓은 거에 한계인 거지, 전체적으로는 같이 읽으시면.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삼합 네 가지는 똑같습니다, 작용력이. 그리고 이미 이거 말씀드린 건데 또 질문이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인이 됐다. 그러면 이게 삼합이죠, 당연히. 그죠? 강한 삼합이죠, 강한 삼합. 그러니까 강한 삼합이 두 번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는 O 하나로 읽는 겁니다, 그냥. 강한 삼합. 그러시고, 이 방합이 가족의 합이라서 사회적인 삼합에 비해서 더 강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듣습니다. 삼합이 훨씬 강하고 방합은 약한 겁니다. 방합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삼합이 형충해서 깨진다 이런 것도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삼합이. 왜 삼합이냐면, 사주가 만들어진 자체가 사회로 나오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방합은 말 그대로 가족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합이 중요하다면 사람들은 요즘처럼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 하고 있다면 방합이 중요하겠죠. 그죠? 집에 가만 들여앉아가지고 돈 벌 방법 있습니까? 관을 잡을 방법 있습니까? 그죠? 일하는 거, 식신상관 일하는 건데 일할 방법 있습니까? 또 식신은 뭡니까? 식신은 생식이잖아요. 생식을 하려면은 집안에서, 그러니까 부부야 생식한다 치고 애들은 어떻게 생식할 건가? 나가서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식신상관이잖아요. 인성은 뭡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인성들은 물론 집에 있는 거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또 공부하려면 자격증 따고 돈 벌려면 어디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뭐다? 전부 다 삼합이라는 거죠. 사주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건데, 사회의 활동을 다루는 건데, 방합이 더 강하고 삼합이 약하다면 이거는 정반대로 공부하신 거죠. 저는 이런 말을 처음 듣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삼합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삼합을 강조하는 거죠. 이런 문제도 합을 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글자 잘못 적으면, 합을 한다는 거는 인자의 강화입니다. 인자가 주목받으면서 강화되는 거예요. 주목받으면서. 이것도 계속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운에서 진이 오고 유가 있는데
진유합하면 금이 되잖아요. 금이 되면은 이게 진을 강하게 쓴다는 게 운에서 이 진을 왜 강하게 쓰겠습니까? 진을 왜 강하게 쓰겠습니까? 여기 운에서 오는 진유합금을 하는데 왜 강하게 쓰겠습니까? 얘는 없는 인자잖아요. 없는 인자. 내 사주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죠? 새로운 인자. 유라는 거죠. 유. 새로운 인자니까 새로운 인자가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 합을 해서 들어오면 어떻다? 이 인자의 작용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까지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얘가 관이라면 관작용이 더 강해지는 거, 재라면 재작용이 더 강해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관찰해 보시면 이거는 쉽게 관찰하실 수 있는 내용이세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러니까 합하면 뭐다? 이 인자도 강해지고, 이 인자도 강해지고, 생긴 인자도 생기고, 이래서 합이 좋은 것이다. 하지만 나쁘게 볼 때는 뭐다? 원래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되니까. 왜냐면 나누는 게 되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사람이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나눠 가지기 때문에, 내 거를 손해보는, 원래 하려고 하는 걸 손해보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나쁘게 보지만, 실제 인자 각각은 어떻다? 부각되더랍니다. 답변이 되셨다고 하고, 전 참, 제 강의 보시는 분 중에 정말 정치적인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치가 뭐냐?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게 뭐냐? 정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A든지 B든지, 그러니까 당이죠, 당. 정당에 가입해서, 나한테 내가 A라면 A에 유리하게, B라면 B에 유리하게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제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있어야지 정치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투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성향을 가져야 돼요. 한국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는 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는 건데 하지 말라면 저는 한국을 떠나면 되는 거죠. 이걸 안 가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가진다고 말을 지적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이 사람들의 교육을 잘못 받았거나 하는 분들이 성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성향이 없으면 한국 사회는 지금 많이 달라지겠죠, 앞으로. 그런데 이 성향이 없으면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바보나 개입니다. 바보나 개. 넌 성향이 뭐야? 그러니까 미국의 연예인들이나 뭐 운동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스포츠맨 전부 다 스타잖아요. 스타. 대중의 지지를 받는 스타들이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 이유는 뭐다?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아니고 시민이라고 하죠. 시티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국민이란 말도 이게 그러니까 국민이란 말을 쓸 때는 뭐다? 그게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국민이라고 쓰는 거, 우리는 시티즌이죠, 시티즌.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 불편하시다면 그분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 자세, 그러니까 교육이 아직 안 돼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요.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 너 나가 이래요. 진짜 민주주의 사회.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이거 볼 때마다 참 웃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잘 사느냐. 대한민국에서 지금 돈 제대로 벌고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이름하여 그 중산층이랍니다. 중산층 이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아닌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좌적이든 우적이든 드러내는 사람이 훨씬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뭐다? 이쪽을 지지하는 계층들은 점점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죠. 왜냐? 이게 지지하면 바보잖아요. 개돼지잖아요, 개돼지.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고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부동산이나 이런 분들한테 대놓고 말한 게 있어요. 아마 앞으로 부산, 대구 집값은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왜냐? 더 이상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이쪽으로 쳐다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번 코로나 같은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계속해서 저런 식의 지지를 보내는 건 저기 사는 사람들 자체가 우리하고 투게더 할 수, 그러니까 함께 하기 힘든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분명히 자격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말하죠. 저의 성향이 싫으시면 이 강의 전체를 들으실 필요가 없는데, 슬픈 건,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명리학의 관점에서는 지금 명리학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같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다? 평등사회가 돼요. 지배 피지배에서 평등사회가 됐으면 평등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만이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사회고, 이제 명리학은 그 기틀 안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기반, 그 기틀 안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 피지배, 이런 시대는 뭐다? 이런 시대는 동학농민혁명 이전 시대예요. 이전 시대에 사시는 분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 박정희가 인간들을 세뇌하면서 지가 왕처럼 군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사회에. 많은데 이번 선거 결과가, 그래서 제가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렀어요, 이미. 그러니까 55% 이상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평등사회의 시민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제 정당을 찾아내고, 이제 뭐 진보든 보수든 찾아내서 제대로 된 정당들이 나오면 거기 표를 주고 하면 한국 정치도 좀 더 제대로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이것 때문에 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예전에 그 트윗 할 때 어디서 쫓아내면 모르겠어요. 미행도 보고 많이 했죠. 이 강의를 들으신 제가 지인들한테 강의한다는 말을 크게 안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삼합으로 들어온 글자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12운성을 어디까지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삼합으로 들어온 글자들이 사지가 돼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고, 그러니까 삼합 글자들은 다 부정적.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삼합에서 들어오는데 이거 12운성으로 이런 적용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삼합에 글자가 들어오면 변화라고 있습니다. 변화.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앞에 만약에 인하고 묘가 있는데, 사주에 인하고 묘가 있는데, 삼합에서 인이 들어오면 인이 목이다가 화로 가버리는, 화로 가는, 그러니까 화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변화를 나쁘게 읽느냐 좋게 읽느냐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근데 삼합에서 이런 인자가 들어오면 좋게 읽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음량적으로 이게 양이 좋으냐 음이 좋으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이걸 12운성으로 읽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보다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근데 이런 자격력은 완연합니다. 사실은 자격력은 완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관이 사제가 편제가 사지, 태지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이제 변화 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보고요. 자축하반이 정제가 붙어서 적당한 월급 있는 사람인데, 정제는 절지에 든다는 풍과 갑자일주 계속 절지에 들면 변화 없이 계속 월급 받으시겠죠. 그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변화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같은 패턴을 보인다. 그죠? 올해 지지 인자의 자격력이 그걸 내 삶에 대입해 알고 싶다면 12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12년 반복, 10년 반복이에요. 이걸 항상 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천간지지가 반복되니까. 이걸 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역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겠죠. 반복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만큼 안 변하고 고정적이라는 거죠. 어떤
어떤 게 오면 나는 막 변했다고 하지만 어떤 운이 오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합니다. 인성에 글 쓴다는 걸 보고 글자를 쓴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저작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작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글을 쓴다는 건 이게 인성의 의미도 있지만 글을 쓴다는 건 내면의 압력을 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나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 압을 빼는 것도 역시나 그러니까 그게 인성적으로 좋다는 거죠. 인성은 이게 압이 차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답을 다 들은 것 같네요. 이 말고 또 다른 데로 질문이 들어온 게 잠깐만 다른 질문이 들어온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보통 관운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이 경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관운이고 한 사람은 관운이 아닌데 오히려 관운이 아닌 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보면 왜 관운이 아닌데 합격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관운이 들어와서 합격을 한다는 의미는 관운이 들어와서 합격운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입시라고 보시면 돼요. 입시. 그러면 입시가 아니고 만약에 취업이다. 취업도 공채 같은 경우는 입시로 봅니다. 그런데 공채가 아니고 뭐 수시나 아니면 경력직이나 경력직도 공채는 조금 다르겠지만 수시나 수시 모집이나 같은 건 뭐냐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 이거 회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회사의 목적을 가지고 선발할 때는 관운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 움직이는 사람을 뽑겠다면 그 사람의 식신운이 있어야 뽑히는 것이고 식신운이 관운 가진 사람보다는 식신운 가진 사람을 뽑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죠? 회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관운만 가지고 합격하는 형태는 그러니까 이게 입시나 공채나 그러니까 공채 같은 거 막 뽑아놓고 거기서 분류하는 거죠. 그런 것밖에 없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방금 생각났었는데 네.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맨날 갑자기 탁 제가 카메라 앞에 서면 많이 울렁거립니다. 그죠? 네, 마치겠습니다.